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도도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흔히 따로 분류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국명의 유래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가나다 순으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 명칭의 유래입니다. 중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건 1850년경의 영국 동인도 회사로 추정되지만 이 명칭이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02년 미국 해군의 전략가 알프레드 테이어 메이한이 언론에 게재한 글에서 중동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부터입니다. 물론 중동이라는 이 지리적 용어는 당연히 유럽을 기준으로 정해진 명칭인데, 당시 유럽인들은 유럽에서 가까운 오스만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발칸반도 지역을 근동, 조선과 청나라, 일본이 있던 먼 동아시아 지역을 극동이라 칭했고, 근동과 극동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반도,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 지역을 중동이라 칭한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중해와 맞닿은 국가로서 인구의 40%가 기독교 신자인 탓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은 나라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국명은 이 지역에 있는 레바논 산맥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산맥이라는 이 명칭은 고대 페니키아어로 흰색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레바논 산맥의 정상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 국가는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레인입니다. 바레인은 아랍어로 두 개의 바다를 뜻하는데, 이는 바레인 근처에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색깔을 띠는 바다가 존재한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때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었던 나라이자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를 보유한 나라로서 현재 이슬람교에서 가장 큰 종파인 수니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랫동안 아라비아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오스만 제국이 20세기에 들어 몰락하자 아라비아 반도 중부 사우드 가문의 이븐 사우드가 1927년에 전쟁을 통해 두 나라의 군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1932년 군주 이븐 사우드는 두 국가를 하나의 왕국으로 완전히 통합한 뒤 국명을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딴 사우디아라비아로 변경하였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고대부터 이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단어 아라비아는 유목민, 사막, 상인, 까마귀, 석양 등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재와 반독재, 수니파와 시아파, 강대국들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현재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국명은 과거 이 지역에 존재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이 명칭은 먼 옛날 이 지역 사람들이 모시던 수호신의 이름 아슈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유부자 만수르,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로 대표되는 오일머니의 나라 아랍에미리트 연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수장 에미르가 통치하는 에미르국 7개가 연합하여 탄생한 나라인데, 에미르국의 수장을 뜻하는 이 단어 에미르는 아랍어로 사령관, 총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국가는 아니지만 중동과 인접한 북부 카프카스 지역의 국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국을 하야스탄이라 부르는데, 이는 고대 전설 속 아르메니아의 영웅 하이크 나하페트의 이름과 나라, 땅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전미사 스탄이 합쳐져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라는 명칭은 영웅 하이크의 직계우손이자 아르메니아인들의 조상인 아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지명 아르마눔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편 중동 북부와 러시아 남부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카프카스 지역의 명칭은 갈매기의 산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카우카소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중동 신화에 존재하는 미지의 산인 카프산의 명칭에서 유래됐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역시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한 나라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국명은 과거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 아트로파테스 장군의 이름과 페르시아어로 신성한 불의 땅을 뜻하는 단어 아투르파타칸이 혼합된 게 변형이 되어서 현재의 국명인 아제르바이잔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음 국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반군과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정부군이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한국의 제주도로 망명해 한국의 정치적 갈등을 잠시 촉발시키기도 했던 나라, 예멘입니다. 예멘의 국명은 남쪽을 뜻하는 고대 아랍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비옥한, 축복받은 이라는 뜻의 단어 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국가는 화약고 같은 중동의 정세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나름 평화로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국명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요단강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지역의 요르단 강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요르단 강의 명칭은 아래로 흐르는 이라는 뜻을 가진 세머파 계통의 단어 야라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존재했던 곳으로서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현대에 와서는 사담 후세인과 전쟁, 혼란스러운 정세로 기억되고 있는 나라,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국명은 먼 옛날 이 지역에 존재했던 수메르 문명의 도시 우르크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뿌리 깊고 물이 풍부하다는 뜻의 고대 아랍어 아라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편 세계 4대 문명 중 한 곳으로 아카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의 고대 국가들을 배출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명칭은 중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메소와 강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포타모스가 합쳐져 탄생했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을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어가 그 어원입니다. 다음은 고대부터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페르시아의 후예로서 현재는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자 이슬람교에서 두 번째로 큰 종파인 시아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 이란입니다. 먼 옛날 아리아인들이 살던 이란 지역의 사람들은 약 2000년 전부터 자신들의 국가를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의 이란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유럽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이란 지역의 국가들을 페르시아라 불러왔는데, 이는 흔히 페르시아 제국으로 널리 알려진 고대 아케메네스 왕조의 근거지가 이란 남부에 위치한 파르스 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파르스라는 단어가 페르시스, 페르시아의 형태로 변형되면서 유럽에서는 이란 대신 페르시아라는 명칭이 자리잡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를 개창한 군주 레자 샤가 1935년에 자신들의 국명을 이란으로 통일해줄 것을 서양에 요청했고, 이때부터 전세계에 이란이라는 국명이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들의 나라이자 건국과정 때문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번번이 충돌하는 나라로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명은 성경 속 천사와 씨름을 벌인 야곱이 신과 씨름을 하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야곱의 12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계승된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카카스 지역의 3국 중 마지막 국가이자 소련 스탈린 서기장의 고향으로 유명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의 국명은 기독교의 성인인 성 게오르기우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중세 페르시아어로 늑대를 뜻하는 구르간이 그 어원임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의 국명은 원래 러시아식 발음인 그루지아로 불렸으나 2008년에 영토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무력 충돌하기도 했던 조지아가 자국의 명칭을 러시아식 발음이 아닌 영어식 발음 조지아라 불러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조지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인들은 자국을 사카르트벨로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은 조지아 중부 카르틀리 지방의 주민들을 이르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는 중동의 자그마한 석유 부국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의 국명은 아랍어로 물 근처에 지어진 요새라는 뜻인데, 이는 16세기에 포르투갈인들이 이 지역에 건설한 작은 성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쪽에서 건너와 중동의 이슬람 세계를 정복해버린 나라이자 근대 유럽의 국가들에게도 큰 위협을 가한 티르크인들의 나라, 셀주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키입니다. 터키의 국명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티르크인들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티르크라는 단어는 고대 티르크어로 용감한,
힘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튀르크족은 과거 6세기 무렵에 동아시아에서부터 부흥했는데 우리에게는 튀르크족을 한자로 음역한 돌궐족이란 명칭으로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돌궐은 7세기 무렵의 고구려와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었던 탓에 한국의 역사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목민이었던 튀르크족은 과거 여러 방면으로 진출했었기 때문에 현재 튀르크계 민족들은 터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도 분포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가는 자신들의 영토를 놓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충돌하고 있는 아랍 국가로서 현재 영토의 80%를 이스라엘에게 사실상 뺏겨버린 기구한 운명의 나라 팔레스타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지역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팔라이스틴이라 불렸는데 이는 먼 옛날 고대 미케네 문명 당시 그리스의 남부에서 건너와 이 지역에 정착한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명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스티아, 즉 블레셋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주자 혹은 고대 그리스어로 외국인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중동 국가들의 국명의 유래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인 아시아 국가들의 국명의 유래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